리더 김미정입니다. 실무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예절과 에티켓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티켓 어떤 뜻이죠? 예의, 예법을 뜻하는 말로요.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든 경우와 장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뜻하죠. 네. 하지만 좀 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에티켓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에티켓에 어긋나긴 했지만 뭐 경찰서에 잡혀가진 않죠. 이러한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약속, 암묵적인 약속인 거예요. 뭐 어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셔도 좋고요. 자, 에티켓과 함께 꼭 따라 나오는 게 바로 매너입니다. 매너. 자, 매너는요, 의무는 아니지만 에티켓처럼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진 않지만 하면 더 좋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죠. 자, 네, 행동 방식이에요. 자, 매너는 이렇게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에티켓과 매너의 비교를 보면 에티켓은 좀 객관적이에요. 매너는 좀 주관적이죠. 저 사람 매너 좋더라. 막 의자를 빼줘요. 네, 약간 주관적이죠. 나는 뭐 그냥 그랬는데 누구는 또 좋아해요. 에티켓이 좀 의무적, 규범적,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면 매너는 자율적이에요. 매너는 좀 능동적이죠. 관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에티켓, 쟤는 에티켓을 왜 안 지켜? 쟤는 매너가 나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는요,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저 사람 이미지 좋아. 저 사람의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던데? 인상의 집합으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제 이미지는요, 원래 그 라틴어 이마고에서 유래를 했어요. 뭔가 모방하다는 뜻을 가진 그런 이미타리에서 파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의 분류 보면 내적인 이미지와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이미지와 외적인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예시를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자, 내적인 이미지, 뭔가 심성, 생각, 습관, 욕구, 감정 등이 있고요. 외적인 이미지는 보여지는 언행, 표정, 자세, 외모 등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인상은요, 처음 한 번뿐이잖아요. 그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아니죠. 자, 이 첫인상의 특징에 대해서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일단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왜? 처음이니까. 처음 만난 지 3, 7초 내에 결정이 돼요. 그냥 딱 보고 부드러워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생캐 같다. 좀 순수해 보인다. 3초에서 7초 내에 결정이 되고요.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죠. 보이는 대로. 자,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인상의 법칙, 이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데 종종 시험에 나와요. 종종.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설명을 주고 어떠한 법칙입니까? 초디 효과란 무엇입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설명을 주고 답을 체크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관성의 오류 볼까요? 한 번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져도 그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일관성 오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인지 형성에서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에 이르려고 해요. 상당히 구두쇠적인 마인드인 거죠. 네. 자, 부정성의 법칙.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별로 좋지 못했어요. 이미지가. 그 다음에 아무리 좀 솔선수범 타인에게 배려를 해도 그 처음에 그 부정적인 느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콘크리트 굉장히 딱딱하죠. 짧은 순간에 결정된 첫인상이 단단히 굳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 자, 초디 효과. 어떤 사람에 대한 초기 정보가 이후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초기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 이후에 열심히 한다 한들
자, 대조 효과.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효과입니다.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판단하는 효과라는 거죠. 자, 후광 효과, 광배 효과. 한 대상의 두드러진 특성이 그 대상의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 그때 나한테 뭐 돈을 빌려줬는데 공부도 잘할 것 같아. 혹은 이 사람 그때 내가 선뜻 가방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도와주더라고. 참 성심이 착해. 이렇게 그 어떤 두드러진 특성이 그 대상의 다른 세부 특성을 또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맥락 효과. 처음에 내린 판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입력된 정보들에 대한 판단도 맥을 잇게 되는 거죠. 뭔가 온화하고 명석해요. 지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명석하다. 교활해 보인다는 거죠. 자, 빈발 효과.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는 다르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 이 내용 꼭 외워두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인체 일사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건데요. 인사에도 방법이 있어요. 자, 인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했어? 얘는 참 예의가 바르구나. 인사를 이렇게 했네?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의 첫 현상을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자, 올바른 인사. 기본적일 수 있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요즘 시대입니다. 밝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밝고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선다. 손. 여기서 중요한 게 손의 위치예요. 평소에 인사를 할 때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요.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이지 않고 살짝 뗀다. 남자는 손을 뭐 계란 잡은 듯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에, 남자는 왼손이 위에가 이제 공수 자세인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발꿈치를 붙이고 양발의 각도는 20, 30도를 유지를 한다. 자, 잘못된 인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이 컨택 안 한 거, 망설임 느껴지는 거, 말로만 하는 거, 고개만 끄덕이는 거. 안녕하세요. 무표정한 인사.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상황에 맞지 않는 인사. 화장실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네, 잘못된 인사 꼭 외워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인사의 종류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인사를 나누느냐가 바로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되곤 합니다. 자, 목례, 보통례, 정중례가 있어요. 목례는 이제 15도 정도 이렇게 허리 숙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좀 복도나 화장실 좁은 장소에서 자주 만날 때 하는 정도의 인사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 계단, 엘리베이터, 좁은 장소, 전화 통화 중일 때 예. 직장 내 동료들 간에 한 번 만난 사람을 또 만났을 때, 접견실을 방문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 목례를 하죠. 자, 다음은 복통례예요. 30도 정도의 허리 숙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해요. 보통 윗사람이나 손님에게 하는 인사법으로 허리를 한 30도 정도 숙여서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손 윗사람인 선생님을 만날 때. 자, 정중례입니다. 45도 정도 이제 숙여서 하는 건데요. 감사할 때, 처음 맞이할 때, 죄송할 때, 사과할 때 이러한 인사를 나눈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식장에서, 면접 시에 정중례를 합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패션 이미지 연출법이에요. 용모와 복장의 중요성인데요. 용모란 사람의 얼굴 모양이라는 뜻으로 본인의 첫인상이면서 그에 따라 타인의 신뢰와 일의 성과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복장 매너에서는요, TPO 많이 들어보셨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시간, 장소, 상황 중요하죠. 타임, 시간, 장소, 상황.
앞글자를 따서 TPO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평소에 칭하곤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통 예절인데요. 조문 예절이에요. 자, 조문이란 조상과 문상의 합성어인데 조상은 영정을 앞에 두고 절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문상은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상가집에 방문을 할 때 문상 간다. 그러니까 상주에게 인사 갔다 올게가 아니라 이제 영정을 앞에 두고 절을 하러 갔다 올게 라고 조문 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자, 조문의 순서가 있는데요. 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모자는 미리 벗어두어야 되고요. 장례식장 입장 시에 조문객 방명록인 조객록을 작성을 합니다. 부의금은 퇴장할 때 내시는 거죠. 자, 빈소에 들어설 때. 네. 이러한 순서인데 그림과 함께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네, 조객록을 설명을 하고 분양 혹은 헌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재배 혹은 묵념을 하고 조문을 하고 부의금을 전달하고 퇴장하는 순으로. 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손의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조문의 인사 방법과 바로 손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인사 어떻게 했죠? 공수자세. 여성분은 오른손이 위에, 남성분은 왼손이 위에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조문 같은 흉사라고 하거든요. 흉사 시에는 손의 위치가 반대예요. 평소에 여성분이 오른손이 위에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라면 이 조문에서는 반대로 안녕하십니까. 네, 실은 뭐 조문에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용어를 하진 않죠.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손의 위치를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왼손이 위로 공수로 하고 선다. 남성은 오른손이 위로. 평상시와는 반대예요. 네, 선절이라는 것이 있고요. 앉은 절, 큰 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절, 앉은 절인데 평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가끔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자, 절하는 횟수도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최소 양수인 1번을 하고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최소 음수인 2번을 합니다. 산 사람에겐 기본 횟수만 하고요. 죽은 사람이나 의식 행사에서는 기본 횟수에 곱하기 2배를 한다는 거죠. 네, 여기 손의 위치를 꼭 기억하자라고 했죠. 손의 위치. 평상시에 남자는 왼손이 위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인데요. 흉사시에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응대 과연 어떠한 매너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